네, 기초입문과정 7번째 시간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와 중개 완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15번 15번째 테마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조사 확인해서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해야 될 의무를 공인중개사법은 25조에서 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법 25조는요, 1항과 3항을 통해서 시점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25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확인 설명 의무 이행의 방법에 관련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그랬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시점이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언제까지요?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확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공인중개사법 조문 속에서 중개 완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이 중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일정한 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면 중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하여 양 의뢰인들 간에 체결되는 토지 매매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상가 교환 계약, 이런 계약들을 통칭하여 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인해 양 의뢰인들이 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중개는 완성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 것이, 체결된 거래 계약의 이행이 종료되어야 비로소 중개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이미 중개는 완성된 겁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체결된 거래 계약에 이행을 종료시켜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거죠. 중도금 받아주고 잔금 치러주고 이삿날 잡아주고 등기 이전해주고 이런 이행 업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법상의 의무가 아닙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해서 토지매매계약 체결했으면,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했으면 거래계약 체결로 중개는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이른바 복비, 중개보수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거래계약 체결로 이미 중개는 완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체결된 거래계약이 이행 과정에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해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상 고의나 과실이 원인이 아니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여전히 중개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개보수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확인 설명은 중개 의뢰를 받았다면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에, 즉 거래 당사자가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누구에게 확인 설명해야 되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어떤 의뢰인?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줄여서 취득 의뢰인이라고 하는데, 매매 계약이라면 매수 의뢰인 말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차 의뢰인 말하는 거죠.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면 저당권자 의뢰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확인 설명을 하면 된다.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한 내용인 거죠. 건물 매매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다고 할 때 그 건물의 소재지, 건축연도, 면적, 구조, 용도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누구에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건물 매수 의뢰인, 그 건물을 사겠다는 의뢰인에게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 이전 의뢰인에게는 확인 설명 안 해도 되나요? 안 해도 되죠. 오히려 하면 이상하죠. 왜냐하면 건물주니까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 건물의 상태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확인 설명은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라고 했냐면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엔드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토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라든가 부동산 종합 증명서라든가 지적도, 임야도, 뭐 경계점자표,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토지용계 확인서 여러 가지 설명의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즉 공적 신분증명서이겠죠. 운전면허증 같은 것도 포함되니까 주민등록증 등이라고 했는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받았을 때 중개 완성 전까지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 제시하면서 설명하라고 공인중개사법 법률 25조가 1항에서 규정을 두었는데 아무리 법률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라 했다 한들 구체적으로 뭘 그렇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의무도 추상적 의무에 불과할 것이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는요. 1항 각 호를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성실 정확하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될 사항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나열된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인데요. 첫 번째,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 사항들을 개업공인중개사는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벽면 및 바닥면, 도배 등의 상태, 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이런 상태나 저런 상태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또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입니다. 연계성에 관한 문제, 근접성에 관한 입지 조건에 관한 문제, 그리고 환경 조건에 관한 문제도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도 설명해야 된답니다. 다섯 번째는 토지이용계획과 공법상의 제한의 문제를 공법상의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으로 구분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거죠. 또 여섯 번째,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해야 되고, 일곱 번째는 거래 예정 금액에 의해서 산정한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 내역을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을 하라는 것인데, 자, 이런 내용을 누구에게 확인 설명한다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하라고 법 25조 1항이 말했었죠. 그러니까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되니까 조세관계는 취득함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조세 말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종류 뭐가 있을까요? 표현 그대로 취득세 있겠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들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부담하는 조세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전문가이긴 하지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은 세무 전문가는 아닌 거죠.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러한 취득 관련 조세에 관해서는 종류와 세율까지 설명하면 된다는 겁니다. 세액까지 설명해야 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세율까지 설명하면 의무를 다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가 1항을 통해서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나열한 이 사항을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인중개사법에 근거해서 시행되고 있는 시험이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이 왜 공인중개사 1차 시험 과목에서 그런 과목을 2차 시험 과목에서 저런 과목을 시험 과목으로 결정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죠. 보십시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으려면 민법을 알아야 되겠죠. 권리분석을 위해서는요. 그리고 민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 부동산 실명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민사특별법도 알아야죠. 또 그러한 실체법뿐만이 아니라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 울구를 통해 권리 분석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부동산 등기법 그리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지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거래 예정 금액 등을 산정하고 하려면 감정평가론을 포함한 부동산학에 대한 기본적 지식은 있어야 되겠죠. 부동산학개론 시험을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것들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사 확인하려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지적 파트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법에서는 등기법 외에도 지적편에 대한 내용도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조세관계에 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하려면 부동산 세법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될 거고요. 결국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요. 이 제도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현업에 나가서 중개업을 하게 될 건데 그때 이자가 이러한 내용들을 성실정확하게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었느냐, 지식을 확보했느냐를 시험을 통해서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대입해 보면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연도 등을 설명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또는 지적도, 임야도 이런 근거 자료를 취득 의뢰인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된다. 지금 그 말하는 거죠.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등의 권리관계를 설명할 거면 토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 울구 보여주면서 제시하면서 설명하라고 했어요. 공법상의 제한의 문제 등을 설명할 것이라면 토지용계획 확인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하면서 성실정확하게 확인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사항 중에서는 이런 상태, 저런 상태, 이런 연계성, 근접성, 입지조건, 환경조건 이런 것들도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 일조, 소음, 진동, 환경조건,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의 문제,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이러한 것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적 장부 확인을 통해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임장활동을 통해서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사항이죠. 가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벽면, 바닥면, 도배 등의 상태라든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의 시설물의 상태라든가 이런 상태, 저런 상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임대, 의뢰인 등 다시 말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협력이 없이는 접근하여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들이죠. 그것은 내부 상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25조 1항에 이어서 공인중개사법 25조 2항에
상태 자료 요구 및 불응시 의무인데 내용을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공인중개사법 25조 2항에 있는 말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취득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사항 중에서 내벽, 도배 등의 상태, 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시설 등의 상태에 관해서 이전 의뢰인,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근데 법 25조 2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지,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료 요구에 이전 의뢰인이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취득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하기 위해서 이전 의뢰인에게 자료 요구했는데 그 자료 요구에 이전 의뢰인이 불응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를 공인중개사법은 지침으로 정해줘야 했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가 1항에서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될 사항을 아까 보셨죠? 기본적 사항부터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와 세율까지 쭉 나열했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021조 2항에 이 언급이 있습니다.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등, 다시 말해 취득 의뢰인이죠.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면 된다는 거죠. 구체적 사례 속에 적용을 한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있다면 중개 의뢰받았을 때 그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토지 매수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설명해야 될 사항 중에는 그 부동산의 내벽, 도배 등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시설 등의 상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게 자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매도 의뢰인이 자료 제공에 불응하면 일단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요.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매수 의뢰인에게 지금 제가 소개한 저 건물의 내벽, 도배 등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상태와 관련해 건물주인 매도인에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자료 제공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건물은 내벽, 도배 등의 상태나 수도,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상태와 관련해 어떠한 하자가 있을지도 모르니 직접 확인하시고 최종 매수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후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의무 위반에서 적어도 그 사항은 면책될 수 있고 입증의 근거 자료가 마련되게 될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25조 1항은 중개 의뢰를 받았을 때 중개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 어떻게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할 것인지를 규정을 했는데요. 이제 공인중개사법 25조가 사망을 통해서요, 여기에 있는 문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25조 사망에 있는 말인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어, 자, 두 번째 중개 완성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중개 완성이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양의뢰인 간의 거래계약이 어떻게 되면? 네, 체결이 되면 중개는 완성되는 거라고 했었죠. 근데 아까 25조 1항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25조 3항은 중개가 완성이 되어, 그러니까 거래계약이 체결되어, 그 말이죠.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게 될 것임을 이미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데,
확인 설명 의무는 공인중개사법 25조의 규정이 있다고 했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할 건데, 그러면 25조에 이어지는 조문 26조겠죠. 26조는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중개했었던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 줄 의무를 바로 이어지는 조문에서 규정하거든요. 그때를 지금 25조 3항이 미리 말하는 겁니다.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함께 작성하라는 거죠.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확인설명서를 함께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발급하고 3년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답니다. 단 그 확인설명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이 된 경우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별도로 3년 보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완성되는 건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거래계약서고요. 두 번째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설명서는 언제 작성한다고요? 중개가 완성이 되어 뭘 작성하는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그때 확인설명서도 함께 작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25조 확인설명 의무에 이어지는 26조는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26조 1항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확인설명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5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된다. 그런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별도로 거래계약서 5년 보존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는 건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될 것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먼저 보셨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지금 보고 계시는 거래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상가교환계약서, 토지, 지상권 설정계약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거래계약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중개 완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를 이행할 때는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나 이중계약서 작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개가 완성이 되어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된 것인데도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5년 동안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운계약서를 썼거나 업계약서를 써줬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속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 감정이입해서 판단하면 중개 완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는요, 제대로 안 할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안 했다고,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5년 보존하지 않았다고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해봐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의뢰인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적발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서식은 어떠한가 하는 것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이 22조에서 말했어요. 근데 지금 시행령은, 대통령령은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거지 의무를 부과한 게 아닌 게 표준 서식을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거든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표준이 되는 거래계약서 서식을 정할 수 있지만 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정해놓은 표준 서식이 없습니다. 법정 서식이 아예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언제든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음이 바뀌어서 중개완성 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정해서 넣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완성 시 그 서식을 써야 할까요? 아닙니다. 시행령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어떻게 해요? 권장할 수 있다고 했지 강제할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으니까 아직은 권장되는 서식조차도 거래계약서는 정해져 있는 게 법정 서식에 없고요. 정해진다 하더라도 권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써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2조는 1항 각호를 통해서 중개완성 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했습니다. 그게 토지 매매 계약서든 주택임대차 계약서든 상가교환 계약서든 간에 중개완성 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반드시 9가지의 내용은 빠짐없이 누락 없이 모두 기재해야 될 거라는 거죠. 그 9가지 필수적 기재사항을 보면 첫 번째,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된다. 매매 계약이라면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 계약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물건의 표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요, 확인 설명의 관점에서 말했을 때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했었던 거 있잖아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용도 이런 것들 기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제 이 거래가 성사되었는가 하는 거래계약일, 거래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총 거래 금액은 얼마가 되고 계약금 지불 시기와 금액, 중도금 지불 시기와 금액, 잔금 지불 시기와 금액을 당사자 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순차적으로 기재해 줘야 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물건의 인도 일시 기재하라는 것인데 이행의 시기를 기재하라는 것이죠. 통상적으로는 잔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로 물건의 인도 인수와 등기 신청 업무가 처리되잖아요. 그 이행의 시기를 기재하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권리 이전의 내용을 기재하라. 뭐 매매냐 교환이냐 임대차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부동산상의 물적 부담이 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로요. 말소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수인이 그 피담보 채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합의된 권리 이전의 내용들을 기재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이나 기한이 있었다면 그 합의된 조건이나 기한 기재가 있어야 되고요. 항상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건마다 함께 뭐 작성해야 됐었죠? 확인설명서 작성해야 됐었죠. 그래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약정 내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법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필수적 기재사항 8가지 외에도 거래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특약사항들이 있을 수 있죠. 조세, 공과금의 부담을 어떻게 한다 하는 거 약정할 수 있잖아요. 매도인의 과실 귀속의 범위와 기준 같은 거 약정할 수 있겠죠. 하자 담보 책임의 유무, 또 그 범위 같은 것들 약정할 수 있겠죠. 또 종물 관계에 있는 물건이 있다든가 부합물의 처리를 어떻게 한다든가 설치 시설물 같은 것들 어떻게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들 거래 당사자 간에 특약한다면 약정 사항들 정해야 됩니다. 매매 비용 같은 것들도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공증 비용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7:3 비율로 부담하기로 한다. 이런 합의 있을 수 있죠. 그런 약정이 있다면 그런 약정 내용들을 기재하는데 토지매매계약서든 주택임대차 계약서든 중개가 완성되어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는 이 9가지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된다. 빠짐없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9가지 내용 누락 없이 모두 메꾸어 기재를 하면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보셨는데 그렇게 해서 작성하는 계약서는 거래 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안 된다.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한 거래 계약서는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요. 법인의 경우라면 주사무소에서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분사무소에서 작성된 거래계약서라면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소속공인중개사도 해당 중개행위를 했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같이 둘 다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될 규정을 공인중개사법 25조의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의 방법과 동일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서도 확인설명서도 똑같은 방법의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와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를 우리가 연이어서 쭉 살펴봤는데 결국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완성이 된다라는 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중개가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중개가 완성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해야 되고요. 공인중개사법 25조 3항에 따르면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건마다 함께 뭘 작성하라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요. 확인설명서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것인데요.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은 모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래계약서, 두 번째 확인설명서고요.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보증, 관계, 증서, 사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증관계, 증서, 사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증관계 증서는 사본이 제공되는 것이지 중개 완성 건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될 문서만 말한다면 2가지뿐이라는 거죠.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입니다. 그런데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비교해 보면 이동점이 있어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는 거죠. 먼저 차이점부터 좀 분석을 해보면
거래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아까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권장 서식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죠. 권장되는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그저 필수적인 기재사항만 몇 가지? 9가지요. 필수적 기재사항만 9가지가 정해져 있지 권장되는 서식조차도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해야 할 규격화된 법정서식이 정해져 있다 뿐만 아니라 무려 4종 세트입니다. 1서식, 2서식, 3서식, 4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법정서식만 해도 4가지예요. 그래서 1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이고요. 2서식은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입니다. 3서식은 토지 확인설명서이고요. 4서식은 임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확인설명서입니다. 중개대상물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이 중에 하나의 규격화된 법정서식을 써야 합니다. 법정서식이 있다 없다가 가장 첫 번째 차이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계약서는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아까 5년간 보존한다고 했었죠. 그러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거래 당사자에게 발급하고 3년간 보존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존 의무 기간이 다르죠. 근데 공통점은 거래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3년 보존 안 해도 된다는 공통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제 두 서식의 공통점 분석으로 넘어가는데 거래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둘 다 언제 작성한다? 작성 시점이 같은데 중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작성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어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그때서 작성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공통점은 거래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 발급해야 되는 문서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저 앞에서 공부했었던 전속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 시 중개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거잖아요. 전속중개계약서는. 근데 이건 거래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거예요. 전속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 의뢰한 의뢰인 일방에게만 교부해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교부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결정적 차이점이 바로 결정적인 공통점이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는 것인데 거래계약서도 확인설명서도 동일한 서명 및 날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서명 및 날인은 누가 해야 되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었다면 그 소속공인중개사도 어떻게? 함께라고 했었습니다. 여기 나오죠?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도 서명 및 날인의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앞서 공부한 공인중개사법 16조 인장등록 의무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출발했던 거죠. 개업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도 인장등록 의무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단 유의할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소속공인중개사라고 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모든 거래계약서, 모든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조건이 있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는데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함께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와 같이 둘 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안 하면 업무 정지겠죠. 소속공인중개사가 안 하면 자격 정지 처분의 대상인데 거래계약서든 확인설명서든 개업공인중개사든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든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둘 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고 서명 및 날인입니다. 오화가 아니라 and입니다. 그러므로 서명했다고 날인하지 않거나 날인했다고 서명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이 된다는 거죠.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뒤에서 우리가 기본 이론 과정에서 보겠지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등도 법정서식에 다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개완성시 작성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되 서명을 할 때는 필적이 남게 자필로 해야 되겠죠. 날인을 할 때는 어떤 인장으로? 업무개시전에 등록한 인장으로 날인을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와 중개완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를 함께 묶어 정리해 보셨습니다.